매주 목요일은 수원시를 새롭게 할 수원 특례시 의회 구심점 의장단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결위원장이라는 예결특위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예,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무려 3조 원 이상의 수원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지난 반년간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소회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선임에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및 선배, 동료 의원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 특례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 시대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수원시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조 7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수원시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조 720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76% 증가한 규모이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경상적 세액 수입 등의 자체 수입 규모가 감소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재원으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출범한 수원시의회 제12대 전반기 1기 예결특위는 대부분 초선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선위원의 최대 장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적,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선심성, 낭비성을 사업은 없는지 등을 가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심사했습니다. 수원시 재정의 안정성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한편 2022년 수원시 의회 조례발전 연구포럼 연구회에도 몸담고 계신데요. 조례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들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2022년 수원시의회 조례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는 입법의회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모인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9월 최원영 대표의원 등 10명의 위원으로 결성되어 수원시 조례 규칙 등 833개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규칙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 조례가 미제정된 채 운영되어 오거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정위원회를 미설치하였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조례로 규제하는 등 현행 수원시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들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 등 폭넓은 분석을 하였고 입법 보완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익을 위해 자치 법규가 시적절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는 의회 및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노령층의 전자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를 강력하게 주문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대두된 지 수년이 흘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조칠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는데도 수원시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어르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314개 프로그램 중 화서 다산 도서관에서 실시한 어르신 전자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전자도서관이 오디오북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전체 전자책 22,263종 중 4.2%인 942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수원시 도서관은 아직도 어르신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기에 이를 개선하도록 강력히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쓰겠습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권선 이동과 곡선동이신데요. 현재 지역구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계신지요? 네, 지역구인 권선 이동과 곡선동은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만큼 인구도 많고 그에 따른 지역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박재순 지역구 위원장과 주민들과 함께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 광역 교통망 문제,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과 인근 세류동 지역은 남수원 지역으로 인구가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37만인 권선구 인구의 2분의 1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이 전부이며 복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조차 없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권선지구 내에 공공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수원시에 적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안에 있어서는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의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형 미래학교가 뭔지 또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래형 통합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교육기관입니다.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공유하는 방식을 넘어 수업 등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년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형 학교 추진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공교육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선동의 수영장을 복합화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미래형 초, 중학교 건립 사업은 당초에는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아울러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원시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지난 선거 당시에는 곡반정동의 전선 지중화와 또 환경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예, 곡반정동 이 주택가는 주택들과 전선들이 지나치게 밀접돼 있고 창문을 열면은 변압기가 눈앞에 있어 위험해 보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변압기의 철거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십 가구와 상가가 밀집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봇대가 쓰러질 경우 정전, 화재 등의 대형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론화해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원시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원과 또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좀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됐는데 당장의 지역인 민원의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권선이동은 군 공항과 아주 밀접한 지역으로 전투기 소음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우리 수원시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공항 건립은 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원시에서 해야 할 행정적 지원이나 협력 사항에 대해 집행부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